자, 제일 MNS입니다. 자, 2차전지 회사죠. 2차전지 믹싱 장비 회사입니다. 안 그래도 뭐 2차전지가 워낙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더 안 좋죠. 더 안 좋아가지고 어저께 신저가로 떨어졌고요. 오늘도 지금 반등을 못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뉴스가 지금 나와 있는데 뭐냐라고 하면, 자, 하필이면 유럽 최대 고객사가 파산을 했다. 상장 1년도 안 돼가지고 위기를 맞았다. 뭐 이런 하죠. 노스볼트 파산발 손실자료 요청에 대응을 늦어서 감사보고서 제때 제출을 못한 기업 여기 들어갔는데, 손실자료엔 대응이 늦어져 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등등등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노스볼트의 제일 M&S의 주요 고객사다 이거죠. 장기 납품 계약도 체결한 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백억의 미수금 발생하고, 그래서 지난해 4분기 관련 대손 상각만 587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업 손실 464억 이렇게 나가고요. 그래서 뭐 또 사실상 이제 빈 메꾸기여서 전환사채도 발행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 뭐 기타 등등 가지고 잔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주가가 크게 내려가면서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뭐 제대로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못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루머 나온 거 같은 경우도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조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자, 노스볼트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유명한 종목이 두 종목이 더 있습니다. 노스볼트하고 엮여가지고 주가가 깨졌던 종목, 우선 2차전지 전국주 CIS가 있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그리고 SFA가 있죠. 반도체, 저 기계 종목입니다만 반도체 쪽으로 유명했던 SFA. 자, 이 CIS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한번 쭉 해서 밀려 떨어진 그림들이 나왔죠. 이거 언제냐 그러면 지난 10월 달에요. 노스볼트 이슈로 주가가 박살이 났던 게, 그리고 자, 이게 흐름들 살펴보게 되면요, 이게 CIS 같은 경우 이게 3분기에 벌써 3분기 결산이 이게 다 반영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4분기는 지금 돌아 나왔죠. SFA 가보겠습니다. SFA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꼭 숙지해야 할 그런 가이드라인이니까 꼭 숙지해 주시고, 초반에는 아무래도 좀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3분기에 지금 대량으로 빅베스로 지금 다 반영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똑같이, 아니 여기 둘은 3분기에 다 발표를 시키게 이게 반영했는데 제일 얘네는 왜 반영을 안 시켰어? 네? 이걸 지금 이게 지금 똑같이 나왔던 건데, 4분기까지 영향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10월 초. 그래서 이 얘네들은 벌써 다 반영을 시켰는데 이 제일 M&S에 들어가 보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3분기까지 지금 이렇게 되고, 뭐 10월 초에 반영이 됐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얼마가 지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지금 뒤로 밀었거나 혹은 뭔가 지금 에러가 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네? 뭔가 에러가 나고 있거나. 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게 믹싱 장비 쪽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요. 이 믹싱 장비 쪽 기업들 같은 경우에 동종 기업들이 몇이 더 있죠. 이런 기업들이 같은 기업들이 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저도 이 분석을 해드렸던 필 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고체 이슈에서 추천이 나왔던 전극 이슈로도 추천이 나왔던 TSA가 I 같은 종목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이제 분기 실적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나빠지긴 해도 저렇게까지 급격하게 지금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유지시켜하고 있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필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지금 그런 대로 버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TSI 윤성 FNC 같은 경우는 좀 별 볼 일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이 TSI입니다. TSI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실적이 꽤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TS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최고 실적이에요. 이건 근데 제일 M&S 같은 경우에 이게 항상 그런데요. 이게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항상 뻥튀기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주 잔고가 얼마가 되고 저쩌고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많이 늘긴 늘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 매출이 조금 의심스러운 바가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지금 4천억이 나왔는데요. 자, 2차 전지 믹싱 장비에서 가장 강한 기업은 윤성 FNC입니다. 윤성 FNC. 근데 얘가 윤성 FNC도 주가 개판이죠. 윤성 FNC가 2023년도에 2천억, 3천억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밀려 내려왔거든요. 자, 여기 지금 흐름들 살펴보시죠. 동종의 기업들. TSI. 여기는 지금 반도체 부분이 자, 2차 전지 이런 쪽 전고체 배터리 ESS 2,700억이고요. 필 에너지. 자, 여기도 들어가 보면 2차 전지 업황이 지금 워낙에 그러니까요. 아주 예외적으로 전극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게 밀려 내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 조금 늘었습니다. 필 에너지 같은 경우에 실적도 뭐 굉장히 좋은 흐름들 유지가 됐고요. 이게 좀 격차가 너무 크죠? 격차가. 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중에 전년 대비로 실적이 폭증하는 형상을 보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딸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걔가 뭘 하는 회사냐는 거죠. 뭐 하는 회사냐? 뭐 하는 회사냐? 이걸 살펴봐 가지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규 상장주면 요런 종목은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뽑아드린 종목이 있잖아요. 그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마린솔루션, 조선 업황 좋은 종목, 산일전기, 전력석비 역시 마찬가지 업황 강세인 종목이고요. 전진건설로벌,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주 업황 강세인 종목이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계속해서 이거 살펴보셔야 된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 한택, 에너지 딱 맞는 종목이잖아요. 이거 고려하셔야 돼요. 2차 전지는 이미 저 앞에서부터 꺾여 내려가지고 종목들 다 안 좋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표시 나온 것 같은 경우 이게 상장전에서 이미 이때 주가를 이미 사전에 당겼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냥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죠. 노스볼트가 이제 저렇게 해서 파산 들어가 버리면 주 매출처가 꺾여져 버리 나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고요.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게 이 거래소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옥색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상장을 시켜버리고 있죠. 지금 마구 상장을 시켜버리고 있다 보니까 상장 1년도 안 돼가지고 파서 특례 기업이 상장 1년 만에 상폐돼 버리는 종목들도 나오고 특례로 상장을 시켜놨더니 제주메특처럼 3년도 안 돼가지고 기껏 테슬라 특례로 상장, 그것도 테슬라 특례로 상장을 시켰는데 이익 미실현 상장이요. 그걸로 시켜놨더니 3년도 안 돼가지고 카센터에다가 회사를 팔아치워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이 코스피가 눈이 헷가득해가지고 너무 상장시켜요. 한마디로 이 사모펀드들 해먹고 나가라고 엑시트길 여주르지라고 과하게 상장을 해서 그래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심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런데 들려가지고 와우 이건 뭐 수주잔고가 뭐 우와 이래가지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개박살나는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래서 주기적으로 내일이 죽사다가 일정하게 때가 오면 신규 상장주 다시 펌프업시키고 그렇다 다시 또 내일이 깔아뭉개고 여기 계속 11년째 반복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11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개씩 상장시키는데 작년 말처럼 그래가지고 신규 상장주가 상장되는 족족 다 죽서면 IPO 흥행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펌프시키고 패고 펌프시키고 패고 이건 무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나마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하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지켜줘야
기본적인 욕기줘야 바도 같은 종목에다가 뒤통수 맞지 않고 이렇게 이런 종목들 뒤통수 맞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원칙 간단해요. 얘 뭐 하는 회사인가 볼 것. 그래서 현재 성장성이 이어져 가는 종목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되지도 않는 종목들 가지고 올라 들어오는 거 그거 보실 필요도 없어요. 보너만 헤쳐먹고 오병 터지고 박살나고 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실적이 지나치게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 의심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적이 지나치게 좋게 나온 기업이었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제일 M&S 같은 경우 그래서 믹싱 장비 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믹싱 장비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하고 비교해 보면 간단한 거거든요.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지금 더블이 나왔잖아요. 이게 그 전년도 같은 경우 실적이. 그래서 이게 과하게 나온 거냐? 뭐 과하게 나온 게 뭐가 과하게 나와? 전기 전자 이쪽의 종목들 다 이런데. 이 전력 설비주는 다 이렇잖아요. 산일전기만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 섹터 자체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상장을 했어요. 성장을 쭉쭉. 재룡전기. 자, 들어가 보면 자, 이런 종목들 800억에서 1800억, 2600억 여기도 마찬가지 더블 성장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섹터 자체가 나오니까 이게 당긴 것 쪽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1M&S 같은 경우 방금 전에 비교한 것처럼 비정상이죠. 그렇죠? 이렇다고 하면 저 실적 자체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뒤통수를 안 맞고 잘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매번 신규 상장주들한테 뒤통수 맞고 하는데 요거만 지키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노리는 룰도 설명을 드렸었죠. 충분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언제 어떤 식으로 노려야 되느냐 다 설명. 이것만 지키셔도요. 신규 상장주에서 뒤통수 맞고 울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때가 되면 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딱 때가 되면 노렸다가 들어가 가지고 우리 천재투자TV 메인에도 딱 박혀 있는 10,000원에서 들어가서 이거 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얼마에 어떤 시기가 지나면 오버행이 끝나고 고가 대비 일정 %의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섹터가 성장 산업인 섹터 다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기본 원칙만 지키셔도요. 저런 데 덜컥 들어가서 DS 단석, 뭐 파두, 뭐 끝도 없지 않습니까? 물리는 거, 블루엠텍, 의약계 쿠팡 이러고 개설발 쳐가지고서는 개인들 개작살나고 그리고 지놈들은 50배 먹었다고 이 사전에 먼저 들어갔던 이 사모펀드 놈들. 이런 놈들은 50배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뻥튀기 해가지고 개 사기 쳐가지고 이러고 사기 쳐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지옥으로 밀어놓고 지놈들은 50배 먹었다고 자랑질하고 있죠. 이러고 자랑질하지 않습니까? 개 뻥튀기 쳐가지고 이런 거 뒤통수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정해져 알려드린 종목 이런 종목들 오게 되면 대박 나잖아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딱딱 찍어 드렸지 않습니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최근에 한택, 작년에도 바이오에서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에이럭스 많이 드렸죠. 요 룰만 지키셔도 충분히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단타 종목 필요하다라고 하면 단타 종목들도 다 드리지 않습니까? 오르고 앱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간단하게 무료 회원 가입한 다음에 입장하시면 최고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계속 찾아드린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찾아드리고 또 크게 올라 들어가는 크게 치고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그렇죠? 업황 최고 종목들 하나오션 돌아 들어가자마자 이슈 MR의 이슈 그 나오기 직전에 먼저 들어갔습니다만 들어가고 그 이슈 터지고 그리고 집중 세션 들어가서 스트레이트로 170%까지 스트레이트로 달려왔죠. 현대로템 하나에어로 작년 11월 달에 개박살할 때 그때 추천드렸던 사유 돌아가서 보세요. 직접 의심 들어오면 지난 11월 달에 주가 폭락하고 있을 때 이 현대로템 하나에어로 같은 방산주 추천드렸던 사유 그게 지금 바로 지금 상승 사유로 나올 겁니다. 유럽 재무장 강화 그 지난 11월 달에 제가 추천드렸던 사유예요. 이거 받아야 될 이유
이렇게 드리는데 크게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크게 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찾아드리고 있죠.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이 브릿지바이오 작년 저기 밑에서부터 지금 계속 추천드리고 계속 노리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 저점에서 지금 400% 올랐습니다. 400%나 올랐어요. 이게 요거까지 겨우 요거 올랐는데요. 전체 추세로 본다 그러면 이 브릿지바이오 전체 추세로 본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분석드리죠. 반도 못 왔습니다. 근데 저점으로 지금 400%예요. 그리고 그 뒤에 큐오리언트 그리고 오늘도 또 한 종목 또 나갔죠. 바닥에서 잡아서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도 추천 나가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피할 거 피하고 노릴 거 노리고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